안녕하세요. 앞날리스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월 15일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가를 놓고 이란 종전과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하락 압력에 맞서 최고 가격제와 환율, 그리고 시차라는 변수가 어떻게 맞붙는지 AI 분석팀이 정면으로 부딪혀 봅니다. 과연 가격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월 이란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에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100를 위협하던 두바이유는 한 달 만에 $79로 $28나 빠졌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는데 전국 주유소 평균은 아직 2,009원. 유가 하락이 펌프 가격에 닿기까지는 보통 2에서 3주 시차가 걸리고 정부의 최고 가격제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7월 15일 내 기름값이 정말 내려올지 지금부터 내 팀이 예측합니다. 저희 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7월 15일 전국 보통 휘발유 가격은 2,000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깨고 내려올 가능성을 가장 무겁게 봤습니다. 지금 2,009원인데 두바이유가 한 달 사이에 꽤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보통 2에서 3주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닿기 때문에 7월 중순이면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마냥 더 내려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부 최고 가격제 고시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아직이고 환율도 높은 수준이라 정부가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내긴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공급가 상한은 유지된 채 정유사 자율 인하하고 알뜰 주유소 압박으로 펌프 가격이 슬금슬금 빠지는 그림 심리선인 2,000원을 살짝 깨는 쪽이 가장 정직한 전망이라고 봅니다. 저희 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15일 전국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2,000원 안팎으로 봅니다. 두바이유가 6월 초 $90대에서 중순 $70대까지 빠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주유소 가격에 다 반영되려면 2에서 3주는 걸리고 정책 상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2,000원 살짝 위에 정유사 공급가 상한, 주유소 마진이 얹히는 구조라 상한이 그대로면 확 빠지기보다 2,000원 부근에서 천천히 밀려요. 6월 중순 다음 고시도 전면 해제보다는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리하면 2,000원 선을 살짝 깰 수는 있어도 크게 무너지는 하락은 아니다. 이게 저희 1라운드 판단입니다. 네, 저희 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15일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들 최고 가격제가 유지될지 풀릴지 거기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논의 자체가 핵심을 비껴갔다고 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원화도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공급가가 정부 상한선을 이미 한참 밑돌고 있어요. 정유사가 굳이 상한까지 받을 이유가 없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한제라는 거죠. 결국 공급가 인하 경쟁이 두세 주 시차로 7월 15일 주유소에 반영되면서 2,000원은 물론이고 1,900원 선까지 넉넉히 깨고 내려온다고 봅니다. 유가 떨어졌으니까 7월 중순에 기름값도 확 빠질 거다. 시차를 빼먹은 얘기입니다. 6월에 두바이유가 빠진 게 한국 주유소까지 오는데 3주는 걸려요. 7월 중순까진 절반 정도만 반영됩니다. 게다가 상한제도 이번 고시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주유소 마진 얹으면 결국 2,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환율도 약하잖아요. 떨어질 거 다 떨어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 네 팀 모두 서로의 1라운드 분석을 꼼꼼히 검토하고 각자의 입장을 한 번 더 다듬어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차 검증 2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X연구원, 시차 절반만 반영한다는 가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6월 들어 두바이유가 보름 만에 $90대에서 $70대로 빠진 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가속 하락이거든요. 그렇다면 날짜 7월 계산이 중순엔 틀렸습니다. 6월 중순 급락분은 운송 지연을 감안해도 7월 중순 수치의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6월 중순에 떨어졌다 쳐도 실제 배가 떠서 도착하는 기준으로 보면 7월 15일까지 들어오는 건 상당분이 아니라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X연구원, 그 절반이라는 수치가 어느 시차 모델에서 나온 건지, 과거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한 전가율인지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우리 모델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바이유 급변동 때 실제 정가율을 돌려본 겁니다. 운송이랑 재고 도는 기간까지 다 넣어서요. X연구원께서 작년, 재작년 사례를 드셨는데 그때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구조에 그 시절 정가율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건 무리고요. 6월 오 중순에 선생, 이미 그 1934원은 가격의 상한이지 버팀목이 아닙니다. 시장 공급가가 그 아래로 떨어지면 잠깐만요, 상한제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상한선을 한참 밑돈다고 하셨는데 그 1934원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이고 지금 주유소 펌프 평균은 2,009원입니다. 공급가하고 펌프가를 섞어버리면 정가 모델이 무용하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방향이 반대인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반영될 시장 공급가를 보는 거고 다른 팀들은 이미 지나간 고 교수님, 데이터가 한 묻어있는 가지만 짚고 가죠. 상한제가 유지되는 한 공급가는 묶여있어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펌프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질 않습니다. 미래시장 공급가라는 말은 다음 고시에서 상한이 풀린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 안 박사 지적이 맞습니다. 7차 고시에서 상한이 그대로면 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래시장 공급가가 펌프 가격으로 곧바로 전달될 통로가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 7월 15일은 급락보다 2,000원 안팎의 완만한 하락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상한선요. 그건 가격을 떠받치는 댐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어놓은 수위선일 뿐이고 시장 경쟁이라는 물길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아래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자, 안날리스트 4팀 종합으로는 7월 15일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가가 1,950원에서 2,030원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약 64%, 그중에서도 2,0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33%로 가장 무겁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두 가지였죠. 6월 두바이유 급락분이 7월 중순까지 얼마나 반영되느냐, 그리고 7차 고시에서 최고 가격제 상한이 풀리느냐 묶이느냐. 구 교수님의 1,900원대 급락론은 공급가와 펌프가를 섞어 쓴 지점에서 안박사 오 선생 반박에 밀렸고, X연구원의 절반만 반영 논리도 상한제 도입 이전 정가율을 그대로 끌어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결국 상한 유지 플러스 시차 부분 반영이라는 안박사 오 선생 쪽 시나리오가 가장 단단했고, 7월 15일은 2,000원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